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를 어저께 가셨습니다.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가셨는데 이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겠다 모병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도 모병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유승민 의원, 그 국방 과거에 의원 시절에 국방위원회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이분이 위원장도 하셨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셨는데 선택적 모병제는 어떤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 안보도 포퓰리즘에 동원하냐라고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모병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 개병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국민 개병제 위에다가 네. 어쨌든 군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보다 훈련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한 그런 모병제를 덧붙이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뭐 기술 집약적 부사관제도 이런 개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라든지 또 뭐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제 드론 이제 그런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그게 이제 한 4, 5년 네. 그 선택적 모병제 기간 동안 복무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전문 분야 취업과도 연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네. 지금 우리 군 구조를 보면 사병 인력과 간부 인력 비율이 6대 4예요. 현재는 사병이 6, 간부가 4인데 이거를 거꾸로 한 3.5대 6.5로 바꾸겠다는 게 장기적인 이 국방 네.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군대들을 보면은 미국 군대도 마찬가지로 사병보다 이 간부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리고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국민 개병제만으로 이 군의 현대화나 이 어떻게 보면 기술 집약적인 군대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은 군 그 국방 현대화 군 전력 보강 계획 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아마 그 징병제를 최소화하고 요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왔잖아요. 지금 이제 18개월까지 줄었기 때문에 네. 더 줄어들 소지는 있어요. 네. 이 모병제를 선택하면 뭐 그런 차원의 얘기지 국민 개병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네. 전시 상황이 아니면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안보 위협을 받는 나라는 아니고요. 음. 또 모병제를 하더라도 그 소위 군대 간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다녀와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지원 체제가 마련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장 안보 위협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이제 미래에는 뭐 AI라든지 로봇이 동원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징병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직까지 군인이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모병을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소위 자기가 군대에 가서 월급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에 한해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체로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이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마 이제 그 정치인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네.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 급식을 하더라도 그 급식을 받는 학생이 급식을 받는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모병제도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타이밍으로 볼 때 지금 선택적 모병제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는 또 청년 탈모와 관련해 갖고 또 복지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젊은 층의 그 소구력을 갖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의 표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동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겠죠. 북한이 위협이 없다. 북한이 그냥 정말 평화스러운 국가고 우리가 뭐 북한의 핵과 대응할 이유도 없다. 네. 우리 주변의 국가가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저기 어디 남태평양에 있는 고립된 그런 나라고 거의 중립국에 가깝다. 네. 얼마든지 모병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모릅니까? 그걸 네. 바보입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단계가 필요하고 굉장히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AI도 동원하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리하게 총동원돼서 단계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 논리. 그래서 2030 지지율도 내려가고 2030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뭐 2030들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않은 심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사안은 아니다. 아. 왜냐하면 2030의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분노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차라리 군대라는 게 저는 군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저되기도 했지만 어차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내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핵심은 뭐냐? 군이 아니에요. 거주라든지 네. 이건 이제 군은 정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 더 핵심적인 거주, 육아,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핵심적인 거. 네.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그거 할 건가. 그리고 말하자면 30대 40대 이 청년들에게 공천을 준 게 아니라 비명행제, 비명 행사, 친명 행제한 지금 여전히 보십시오. 386이 586, 486, 986, 786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 제도 개혁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는 하다. 다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하고 뭐고 모병제하고 그러고 제발 좀 정치적 잣대를 갖다 대지 마라. 라는 말씀. 아니 제가 조금만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네. 일단 이게 국민 개병제를 이 모병제와 동시에 줄이거나 폐지한다면 그게 안보 공백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는 데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모병제로 그러니까 단기 직업군인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도 직업군인 제도는 있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안보하고 이 연관이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결국 이 제도가 일종의 이제 가난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간다. 미국이 그래요. 뭐 약간. 히스패닉이나 네, 흑인들이 뭐, 예, 중심으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근데 그건 사병일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징병제가 없는 조건에서 돈 받고 가는 이 사병으로 돈 받고 가는 모병제일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기술 집약적인 간부 양성 제도로 이걸 도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직업적으로 본인의 선택의 자유 영역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그 모병제로 갔을 때 그 미국 군인들의 월급이 군대 가지 않고 밖에서 저 슈퍼마켓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늘 전쟁을 네, 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의 선택이 되는 거고 아니 이게 2030 청년들 민심 달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부족하고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애초부터 이거는 국방부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검토해 왔던 그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역대 그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아니 홍준표 후보도 모병제 공약했었어요. 네, 네, 네. 국민의힘에서도 네. 때문에 이걸 뭐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이후에 네. 2030 표심 살라고 내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니, 군. 그렇다면 네.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미 간부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돼 있죠. 있잖아요. 예, 지금 3사관학교 이런 예.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배 소장 지적하셨듯이 그 절차를 통해서 많은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건 네. 분명하고요. 제가 왜 이거를 걱정을 하느냐면은 심지어는 말이에요. 네. 이제 아파트가 새로 이제 지어지잖아요. 네. 그럼 요새는 그 안에 임대 아파트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글쎄 이거는 그 한국인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차별이 일어나서 이게 TV에서 막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넌 저 아파트 살지 뭐 이래가면서 네.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아예 그 옆에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는 저는 모병제가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긴장이 이제 내려간다라는 전제로 네. 그런데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도 과연 정말 기술 집약적인 그래서 간부 양성을 하는 것이면 굳이 징집병을 최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광범위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감사의 정원에서 추모식도 열리고 뜻깊은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장소가 근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관광 명소라고 알려지고 또 해당 국가 또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 그 깃발이 국기가 전부 다 개양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 의미 있는 장소로 찾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뭐 세금 낭비성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뭐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부정적인 것만 있나?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같이 아마 공존하겠지만 뭐 그렇게 정치권에서 비판하듯이 어떠한 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했더라면 이렇게 비판을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면 되죠. 뭐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졸속 계획이 있었다든지 디자인이 잘못됐다든지 가령 저는 지금 서울시 청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디자인을 시도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쓸모도 없는 그런 내부 공간 형태의 그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네. 서울시 공무원이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 차라리 네. 뭐 이렇게 조망권이나 용적률에 특히 제한을 안 받는 것 같으면 네. 그냥 한 60층짜리 지금 타워를 지어가지고 도쿄도청처럼 네. 저기서 위에 전망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만약에 예산 낭비를 했다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네. 근데 김민석 총리도 왔죠. 와가지고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와서 종묘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냥 비판의 그 정말 세례를 퍼부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걸 예산을 정말 과도하게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건 네. 지적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6.25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또 조명이 될 텐데 정말 우리는 엄청난 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23개국이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려줄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도 안 가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President Lee, could you send the troops? Thank you very much.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 우리 국민들 다 반대해요. 반대하죠. 그런데 그때 와서 미국 사람들이 장지로 전투에서 초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 정호김 전 의원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정말 피를 철철 흘려요. 낙동강에서 정말 이 암덕강에서 그러면 저는 글쎄 뭐 친미 반미를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런 이 기념물 자체가 적으면 적었지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뭐 기념 어떤 뭐 조형물을 짓는 거가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살려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네. 민주당 정부나 민주당 시장은 이런 걸 추진 안 하기 때문에 했으면이라는 전제는 네. 불필요한 전제고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전제고요. 네. 그 모든 요소가 해당되죠. 네.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저 장소의 상징과도 의미와도 어울리지 않고 디자인도 이상하고 그 점을 다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보니까는 광화문 광장 이용객이 이거 생긴 이후로 많이 늘었다는데 네. 이거야말로 경강부회죠. 그냥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어요. 네.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천을 찾는 네. 특히 이제 뭐 한류, BTS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봐야지. 아니 감사의 정원이 얼마나 외국에 소문이 났길래 네. 무슨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아니, 뭐 온 김에 늘었다 이런 보는 거겠죠. 경강부회를 합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일찍 어디를 갈 일이 있어갖고 네.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호주의 젊은 대위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사망했어요. 네. 근데 갓 결혼을 하고 참전을 한 거예요. 그 20대 때 사망을 네. 했는데 그 부인이 80대까지 그 남편을 그리면서 혼자 살다가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남편과 같이 묻어달라 해가지고 그 부산에 유엔 묘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거기 같이 합장을 했다라는 아. 정말 그 따뜻하고 네, 눈물겨운 네,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참전 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감개무량하죠. 심지어 우리는 네. 그 6.25 관련해 가지고 워싱턴에 뭐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많이 그것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가보면 네. 미국 청년들 중에 걔네들은 이제 한국전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전에 참전한 자기 학교 출신의 학생들의 명단을 기념탑을 해서 전부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느낌이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갖고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핫플레이스가 됐다면 조금 거기를 좀 보완 강화해야 된다거나 해야 될까? 아, 벌써 네네. 이 저기 구조물에 대한 수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제 앞으로 임기가 4년 더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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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들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보면 좀 볼만합니다. 그 의외로 생각보다 밤에 낮에 보는 것보다 뭐 낮에 보는 것도 지하 공간이 있으니까 지하 공간을 지하가 또 있지. 많이 가보시는데 또 밤에는 그 외부가 이렇게 뭐 빛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만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